무당들은 꿈에 성공도 많이 보고 꿈에 보는 내용에 메시지가 있잖아. 난 외계인을 많이 봐요. UFO를 믿으시나요? 저는 외계인을 완전히 믿어요. 이 이제 일반 사람들보다는 그 자연을 더 많이 느끼죠. 산에도 많이 다니고 바다에도 많이 다니고 어떤 기운, 네. 신성한 기운이 있다는 거, 좋다는 거, 영적인 어떤 이제 영안이 열린 곳이랑 찾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자연하고 굉장히 가깝게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근데 이 많은 우주 중에 이 많은 별 중에 우리 어떻게 인간만 살겠어요? 그리고 저는 무당들은 꿈에 성공도 많이 보고 꿈에 보는 내용에 메시지가 있잖아. 난 외계인을 많이 봐요. 다른 나라에 다른 외계체로 갔다 오는 이런 꿈을 보고. 근데 나는 그게 그냥 꿈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아마 이게 뭐 전생하고도 관련이 있구나. 지구에서 우리나라 다시 환생을 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약간 4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완전히 믿어요. 그리고 뭐 나사 뭐 이런 데서도 쉬쉬하고 그런 게 괜히 그러고 정말로 UFO도 있고 외계인도 있다고 생각을 확신을 하죠. 근데 지금 뭐지 미국에서 그 뭐 쏘아 올렸잖아요. 네네네, 뭐 위성 같은 거. 그게 되면은 머지않아 뭐 반세기면 50년이잖아요. 이 50년 안에는 밝혀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밝혀진 게 많지만 나사에서 쉬쉬한다. 뭐 이런 거라고만 생각하죠. 이제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하늘을 많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많으실 수밖에 좀. 아마 UFO나 외계인은 사람들이 아마 거즘 그 심리적으로는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드러내지 않을 뿐이고 실제로 본 사람이 많이는 없으니까.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도 이게 다 가슴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약간 그 추종자 같이 그래요 정말 외계인.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좀 재밌는 질문 같은데 귀신 영화나 호러 영화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저는 안 봐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안 나 보시다고요? 무서워요. 실제 귀신을 안 봤죠? 귀신을 보면 얼마나 무섭고 놀라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 여운이 남아가지고 그리고 영화 뭐라 그러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나는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그러던데 저는 무서운 영화 안 봐요. 코미디 영화 보거나 진짜? 멜로디 같은 거 봐요. 아니 에로 영화 아니 에로 영화가 아니고 아니 멜로 나오셨는데 에로 영화. 저도 뭐 네, 에로 영화. 네. 그러시구나. 귀신 영화를 안 보시는. 저는 보지 않아요. 뭐 공포 영화 같은 거. 왜 그 호러 영화 같은 심리 영화 같은 거 그런 거 있죠? 네. 잘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이게 아시아의 호러 영화랑 약간 저 미국의 헐리우드랑은 좀 느낌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국은 좀 아무래도 좀비라든지 이렇게 뭐 이렇게 썰고 막 이렇게 이제 뭐 살인자 이런 느낌인데 이제 아시아 쪽이 약간 이런 무속 신앙에 대한 그런 영화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영화 랑종이 좀 이제 약간 좀 이슈였는데. 그거는 제가 네. 봤어요. 왜 봤냐면 제가 이제 무당이 되고 무속인이 되면서 점점점 이제 관심이 가져지는 게 이제 제 분야도 있지만 그 바깥의 외국의 어떤 이런 샤먼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찾아보기도 하고 영화도 그래서 일부러 봤어요. 그 보니까 별반 다른 게 없더라고요. 뭐 이렇게 빙의가 되고 그 되면은 뭐 이렇게 막 개 같은 거를 막 잡아먹고 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는 어디든지 똑같구나. 그래 뭐 중국도 그렇고요. 그 동남아시아 쪽도 그렇고 뭐 미국이라든지 아메리칸 이런 데로 가도 그 샤먼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저희들이 이렇게 접신한다 그러잖아요. 조상님들하고 막 누가 오셨다 하되 똑같아요. 약간 행위만 틀릴 뿐이지. 그분들도 영적인 걸 느끼면 이렇게 뭐 무슨 어떤 할머니가 어떻게 생기셨나요?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나요? 본인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거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점치러 오면 있잖아 막 조상 얘기하면 조상 팔아먹는 뭐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조상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점을 칠 수가 없어. 그건 신점이 아니야. 그 사주팔자에는 조상이 뭔 병으로 죽었지 이런 건 안 나왔을지 몰라. 근데 우리는 그게 나오니까 그게 그래서 또 신점의 개념이 있는 거죠. 랑종을 봤어요. 안 보고 싶어서 몇 번 이렇게 맞춤거리다가 이제 마지막까지 봤는데 난 끔찍해서 그 잔인하지 않아요. 막 피 나오고 막 사람 뜯고 이렇게 하니까 별로 그렇게 안 봤는데 보고 나서 느낀 점은 그거예요. 똑같구나. 나라가 틀려도 똑같구나. 귀신을 표현하는 것도 똑같고 우리들로는 뭐 군웅이라 그러고 잡기 허주라고 하는데 비슷하다는 거. 거기서 그 영화를 저도 봤는데 그 영화에서 이제 이게 약간 마지막 엔딩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반전일 수도 있고 이게 약간 스포일러가 좀 될 수도 있겠는데
안 보신 분들은 약간 스킵해 주시고. 아, 네. 그래서 그 뒤에 약간 어쨌든 좀 결론적으로 보면 그 주인공 분이 이제 고민을 하고 내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약간 그런 약간 회의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뭐 무당이 맞는 건지에 대한 약간 그런 회의감 같은 것들을 좀 표현한 것 같거든요. 그 영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저의 얘기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사람이 언어가 틀리고 자라나는 게 틀려도 같은 해가 뜨는 태양 아래 살고 같은 지구 아래 살고 다 같은 물이 흐르는 곳에서 물맥만 달라지는 거라 느끼는 게 비슷하구나. 저 나라의 저 사람도 샤먼을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 삶에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가 하는 고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도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보여지는 그런 인터뷰나 대화가 맞다 그러면 참다운 저 사람도 우리는 제자라고 하자 무당이라 참다운 무당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고민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게 응당 당연한 것처럼 막 그게 아니라 자신을 고민하고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이게 신인지 그렇다라는 게 저의 다른 나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그 사람한테서 봤고 그 사람 또한 이런 그런 고민을 하는구나. 나라가 틀린데도 전혀 다른 적인데도 그리고 영화 스토리를 봐서도 너무 공감대가 많고 우리나라하고도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저는 좀 깜짝 놀란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뭐 피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뭐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민이라든지 우리가 그 일반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과 굉장히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영화 중에 표현 중에 무당이 그 귀신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네. 죽는 표현을 했잖아. 난 그것도 맞다고 봐. 무당이 다 귀신을 못 잡아요. 나는 다 잡아내는 선생님도 있겠지만 그게 다 그렇지 않다는 거.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없듯이 우리가 뭐 귀신을 다 퇴치하고 선이 악을 무조건 이기고 언젠간 이기겠지만 당시에는 악이 선을 먼저 이기는 상황도 많잖아요. 이런 뭐 뉴스를 봐도 그렇고 모든 게 그런 거 보면 하지만 나중에 인과응보라는 게 있어서 나중에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직접적인 어떠한 이런 게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그 사람을 벌해준다든지 그런 인과응보의 시차가 있겠지. 뭐 사실은 당장에 선이 악을 이기고 악은 무조건 소멸되고 이게 아닐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 귀신을 대체하지 못하고 밀려서 죽었다. 이 표현도 난 솔직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그거를 만든 사람이 한국하고 합작을 했거나 무슨 네, 감독이었나 맞아요. 난 그렇게 생각했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정서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네, 한국 그 감독님이 그 영화를 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싶어서 조금 의미 있게 봤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로 끝까지 즐겨주세요.